안녕하세요. 네, 정신건강 매거진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수면의 환경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. 이게 물론 저희가 약에 대해서도 다룰 수도 있지만 약 없이도 잘 주무실 수 있는지 오늘은 이런 것들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각보다 잠에 좋은 생활 습관이나 방법을 이제 거꾸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잠이 좀 안 올 때는 약간의 술을 매일 먹고 자는 게 좋다. 뭐 이렇게 네.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, 낮잠을 조금 자면 좀 뭐 밤에 잠을 잘 더 잔다. 뭐 이렇게 잘못 알려진 상식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는 그런 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중에 TV나 뭐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혹은 이제 음악을 귀에다 꽂고 주무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하나의 습관처럼 이제 굳어져서 이제 그렇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.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기본적으로 잠은 어두운 환경에서 이제 잠을 자는 게 훨씬 효율이 좀 좋습니다. 근데 TV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빛이 좀 밝고 이제 자극이 되는 이제 태양빛처럼 자극이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. 빛만 나오는 게 아니라 소리도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. 음악도 마찬가지고요. 이런 이제 습관은 사실은 잠에 들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으로는 숙면을 굉장히 방해하는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거든요. 빛이 눈으로 들어오게 되면 멜라토닌이 12시간에서 15시간 있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. 그럼 그때 이제 밤에 졸리는 건데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서 활동을 하면 햇빛 쬐고 나면 그러면 밤에 잘 수 있는데 빛이 들어와 버리거나 그러면 이제는 멜라토닌이 쌓이는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스마트폰, TV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침대에서 뭐 하는 분들이 있어요. 침대와 그리고 잠은 완전히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. 그래서 나는 침대 가면 무조건 잠을 잔다. 이게 조건 반사처럼 딱 연결이 딱 돼 있으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침대 가면 졸리고, 그 다음에 침대에서 벗어나면 잠이 깨고, 이게 이제 되는데, 이게 침대에서 잠도 자는데 거기서 뭘 먹기도 하고, 심지어 그 다음에 뭐 아주 각성 상태에서 해야 되는 뭔가를 계속하고 이러면 이 연결이 느슨해지고 심지어 끊어지기도 하고, 침대에서는 잠만 잔다. 이런 게 또 이렇게 돼 있는 게 되게 좀 중요합니다. 네, 또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게 당연히 카페인 섭취겠죠. 임산부는 하루에 최대 200ml까지 먹어라. 그 다음에 성인은 보통 최대 400ml까지만 먹어라. 이런 이제 기준들이 있어요. 근데 카페인에 사실 상대적으로 좀 더 민감한 사람이 있고 좀 덜 민감한 사람들이 있거든요. 본인이 카페인에 약간 민감한 것 같다 그러면 최소한으로 정말 줄이고 아니면 아예 끊고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. 이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. 나이가 20대, 30대, 40대 전혀 달라져요. 네. 카페인에 대한 민감성이 훨씬 더 민감해지더라고요. 나이가 들수록. 네. 즉 옛날 얘기하면서 지금을 착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더 카페인을 좀 줄여나갈 필요성도 있다. 그거 좀 말씀드립니다. 저녁에는 그냥 화장실 가는 거 계산해서 너무 잘 때 마시는 거 마시고 캐모마일 같은 거 드시면 수면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하나 더 언급해드리면 힘들게 하면 빨리 잘까봐 밤에 막 운동 엄청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. 그런데 결국 그 심부 체온이 몸 안에 깊은 체온이 운동으로 0.5도, 1도만 올라가도 오히려 잠을 못 주무시거든요. 갓난애기 여름에 더우면 못 자니까 자꾸 일자 없고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좀 쐬이면 애가 스르륵 천천히 잠들잖아요. 너무 늦은 밤 시간에 운동을 하시는 게 오히려 잘 자는 거에는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처음에 불면증이 생겼을 땐 분명히 어떤 요인이 있습니다. 경제적이든 뭐 대인관계든 혹은 어떤 이제 급박하게 압박을 받는 그런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데 그 요인이 사라지고 나서도 불면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있죠. 그런 이제 그렇게 해서 불면이 지속되는 경우를 학습된 불면, 만성화된 불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. 그런 만성화된 불면을 좋아지게 하는 건 약물 치료만이 아니라 행동적인 부분을 많이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많이들 잘못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 새벽 어제 3시에 잠들었어. 그럼 오늘 좀 늦게까지 자야지. 이게 또 굉장히 안 좋은 습관. 계속 악순환을 불러일으키는 수면 습관이 되거든요. 밤 11시에 잠들었든 새벽 1시에 잠들었든 아침 7시면 7시, 6시면 6시 이렇게 딱 기상시간을 정해놓고 어제 몇 시에 잠들었든 간에 최대한 그 기상시간을 일정하게 해놓으면 이게 적게 자게 되면 다음날 어쨌든 조금이라도 1시간이라도 더
조금씩 앞당겨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늦게 잠들어도 꼭 정해진 시간에 기상하는 거,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수면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. 잠을 당겨올 수는 없어요. 잠을 미룰 수는 있어요. 그리고 그 미룬 잠은 결국에 언제가 됐든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약 먹고 빨리 자려고 약을 7시에 먹고 그때부터 누워요. 밤 10시, 11시, 12시가 돼도 잠을 못 주무세요. 원래 본인이 자는 시간이 있는데 그걸 빨리 자려고 막 무조건 냅다 그냥 약 먹고 누워버리시거나 그렇게 해서 빨리 잠을 자기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. 잠은 최대한 미루는 수밖에 없거든요. 언제까지 미루느냐? 잠이 엄청나게 쏟아질 때까지 미뤄야 된다. 근데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충 한 3주 정도, 4주 정도로 봐요. 그래서 하루 이틀 해서 그렇게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조절을 3주에서 4주간 해주시면 수면 주기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.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. 또 50대, 60대, 70대 갈수록 통잠을 잘 수가 없게 돼요. 어르신들 중에 아우 나는 하나도 못 잤어 라고 하지만 옆에서 보면 그 보호자들이 보시면 이제 잘 주무시거나 낮에 꾸벅꾸벅 많이 조세요. 또 초저녁 잠이 많아져서 일찍 잠들어 버리시게 되면 새벽에 잠 하나도 못 잤어. 이런 분들도 많으시거든요. 그런데 이거는 잠이 쪼개지는 거니까 적정한 시간까지 좀 버티시다가 잠이 올 때 누우시도록 하고 주무시는 시간이 아닐 때는 눕지도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. 지금 저희가 오늘 수면에 좋은 습관들 그리고 수면에 나쁜 안 좋은 습관들 이렇게 좀 나눠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.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잘 지켰는데도 그래도 불면증이 지속된다.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그러면은 이거는 단순 불면증이 아닐 경우가 있습니다. 즉 불면증이라는 거는 증상이거든요. 무슨 뜻이냐면 우울증 또는 불안장애 이런 거의 어떤 증상 중에 불면이라는 증상이 나타난 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이런 수면에 좋은 습관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우울증이 치료돼야지 불면 증세가 사라진다든지 불안장애가 치료돼야 불면 증세가 사라진다든지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다 지켜봤는데도 잠이 계속 잘 안 와요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근처에 정신건강의학과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료와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. 오늘은 저희가 불면증에 좋은 습관에 대해서 그리고 또 불면증에 잘못 알려진 오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. 방송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정신건강 매거진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